네, 지난번에 제가 공지사항에 앞으로 2번 더 강의를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2번째 이제 강의 자료를 올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수업 시간이 5월 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실은 제가 그 BK 사업단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 전환을 해서 강의를 한 2번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지난 시간에 이제 네트워크에는 디스크리트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어널리시스가 있다 그랬었는데 디스크리트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죠. 디스크리트하다는 거는 이제 하나씩 있고 그 중간이 없는 경우고, 그리고 디스크리트한 네트워크에서 디터미니스틱 네트워크가 있다 그랬는데,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파퓰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의 개체가 두 개의 개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의 개체와 두 개의 개체 사이에 뭐 1.5개체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크리트한 것은 맞는데, 어떤 파퓰레이션이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결정되어 있는 요소에 의해서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하고 프로버빌리스틱한 모델, 스토캐스틱한 모델,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시퀀스라고 그랬죠. 유전자의 ATGC 같은 것, 서열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하지만 또 스토캐스틱하게 나오는 거죠. 그 스토캐스틱한 와중에 어떤 패턴들이 있고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 이제 그런 모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있고, 히든 마르코프 모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데서 이제 발전을 했어요. 제일 처음 상용화돼서 이제 많이 쓰이는 데가 보이스 레코그니션. 우리가 얘기를 할때 뭐 어떻게 이걸 인식할 것인가, 기계가 어떻게 이걸 인식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잘 쓰였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이제 단백질이나 유전자의 시퀀스의 어떤 패밀리 정보를 담는 모델로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기왕에 그렇게 간 김에 이제 시퀀스를 어떻게 어널리시스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모델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냥 상관없이 조금 다른데, 네트워크 모델은 아니고 그냥 시퀀스를 어널리시스 하는 거는 대부분은 네트워크 모델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주로 불리고, 바이오 인포메틱스 책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도 아마 수강을 해서 좀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분야가 있다. 컴퓨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바이오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얻고자 하는 분야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시퀀스들을 모델링을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좀 기초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퀀스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할게요. 시퀀스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 모델은 사실 어떤 프로테인 패밀리 정보를 잘 담고는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는 좀 너무 복잡하죠. 우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블라스트 같은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새로운 시퀀스를 찾았을 때, 시퀀싱을 했다라든가 뭐 알게 되었을 때 그것과 유사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트워크 모델로 치면은 네트워크 모델에 뭐 A라는 패밀리의 네트워크 모델, B라는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히든 마르코프 모델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A에다가도 대비해보고 B에다가도 대비해보고 C에다가도 대비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어세서블 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도 어떤 NCBI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알고 싶고 하는 어떤 시퀀스와 유사한 것이 있는가를 과연 어떻게 찾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시퀀스 시밀라리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문제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과 개념들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시퀀스가 있다. 이 두 개의 시퀀스는 과연 비슷한가? 비슷하다면 얼마나 비슷한가? 만약에 저거를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죠. 그걸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눈으로는 사실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장 잘 얼라인한 데이터는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라인을 하고 나면 요 위에 거는 시퀀스가 10개의 아미노액시드 시퀀스고 밑에 거는 9개의 아미노액시드 시퀀스였죠. 이렇게 얼라인을 하고 나면은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죠. 요걸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똑같은 시퀀스를 가진 게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것도 정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전체 두 개의 전체 시퀀스 숫자분의 요 얼라인이 제대로 된 아이덴티티한 똑같은 것들의 숫자 10개죠. 총 10개를 해서 52%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작은 거 9개짜리의 시퀀스 중에 5개가 제대로 얼라인 됐다고 해서 55%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뭐 정의하기에 따라서 두 개 약간 다른 숫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밀러리티는 그 나머지 것들 얼라인된 것들 중에 보면 글라이신과 알지닌은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빼고 알라닌하고 프롤라인은 시밀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둘 다 알리파틱이니까.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랑 아스팔테이트 얘네들도 시밀러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포함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시밀러리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포함하면은 이만큼 이제 시밀러리티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할 때 너무 이상한 결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갭이라 그래요. 적당히 갭을 끼워 넣음으로써 가장 맥시멈하게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갭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의미라고 치면은 딜리션이나 인서션 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딜리션 뮤테이션이 일어난다든지 인서션 뮤테이션이 일어난다면 이런 것들이 갭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려를 하는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약간 사진 정보를 말씀드리면 두 개의 시퀀스가 이렇게 50%씩 이렇게 있으면 이제 호몰로거스 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개는 호몰로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밀라리티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퀀스 얼라이먼트로부터 나온 결과값들 시밀라리티나 아이덴티티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호몰로그스 하다든지 호몰로지는 정성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뭐 50% 호몰로거스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 개가 비슷하냐 아니냐지 몇 퍼센트 비슷하다라는 거는 정의가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아이덴티티와 시밀러리티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시퀀스가 시밀러리티가 높다면 혹은 아이덴티티가 높다면 우리는 호몰로지라고 부를 수 있다. 걔네들을.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가 너무 낮으면 호몰로지라고 부를 수 없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시퀀스는 낮은 시밀러리티를 갖는 애들을 호몰로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에비던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두 개가 약간의 호몰로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는 높은 시밀러리티 혹은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 얘네들은 같은 패밀리 멤버에 있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단백질식 스토레이터스의 룰 오브 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들은 거의 확실하게 패밀리 멤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시퀀스의 길이와 디펜던트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충분히 긴 단백질의 경우에 전체적인 시퀀스의
아이덴티티가 한 20% 정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는 안심을 하고 걔네들은 같은 패밀리 멤버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점점 시퀀스 길이가 짧아질수록 높아집니다. 보통의 이제 단백질은 100개의 아미노애시드 이상을 가지니까 100개나 150개 정도의 짧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짧은 거는 얼마든지 높은 호몰로 아이덴티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뭐 예를 들면 20개의 아미노애시드가 거의 80% 아이덴티티를 갖는다라고 해서 걔네들이 같은 패밀리 멤버냐,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퀀스의 길이에 디펜던트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트와일라이트 존,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다. 미드나잇 존, 우리 전혀 뭐 잠자고 있는 부분이다.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다고 해서. 자, 그렇고 그다음에 단백질의 시퀀스가 이제 DNA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인포머티브하고 20개가 되니까 DNA는 이거를 더 길게 봐야 되겠죠. 더 길게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퀀스는 얼마든지 높은 시밀라리티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가 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호몰로그 같은 걸 호몰로그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올소로그는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 휴먼이나 마우스에 있는 똑같은 단백질을 이제 올소로그라고 부르고, 파랄로그라는 거는 이제 사람 안에 있는 알파와 베타 히모글로빈 같은 경우를 이제 파랄로그라고 부른다. 호몰로그, 올소로그, 파랄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은 엄격하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그냥 한 번씩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전 정보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서브스티튜션 매트리스하고 그 다음에 갭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비슷한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뮤테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변화들은 뮤테이션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뮤테이션이 일어날까? 예를 들면은 알라닌이 그 다음에 에볼루션 진화를 했을 때 알라닌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서브스티션 매트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화가 됐을 때 서브스티션이 같은 레지듀나 비슷한 레지듀에서 이제 서브스티션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완전히 다른 걸로 일어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레지듀, 아스팔테이트나 세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뮤테이션이 일어나요. 관찰을 해보면. 근데 트립토판이나 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스팔테이트나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네틱 코돈까지 비슷해요. 얘네들은 시밀러 할 뿐만 아니라 제네틱 코돈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컨트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는 어떤 매트리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매트리스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A라는 아미노애시드가 그 다음에 진화를 통해서 B라는 아미노애시드로 갔을 때 두 개가 그냥 랜덤하게 A과 B가 발견될 확률은 두 개를 곱하는 거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로 노멀라이즈한 어떤 probability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 진화에서 잘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probability는 1보다 높겠죠. 잘 안 보통이다. 이게 그냥 랜덤하게 발견될 확률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이게 1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잘 안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1보다 낮은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은 갭이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갭이 없는 한 10개의 아미노애시드 시퀀스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것이 완전히 똑같을 확률은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확률 첫 번째 아미노시드가 이렇게 A에서 A로 보존될 확률, 그다음 두 번째가 S에서 S로 보존될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AA, S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이 되고, 그것을 다 뭘 곱해야 되겠죠. 확률을 다 곱하면은 그것이 10개의 아미노시드가 그대로 10개의 아미노시드로 보존될, 에볼루션을 통해서 보존될 확률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곱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더하는 거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곱하는 거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될 때가 많죠. 이게 뭐 숫자 한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곱하는 이런 연산보다는 이거를 더하는 연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로그를 취하게 됩니다. 이 확률에 대해서 로그를 취한 값이 이제 스코어링 넘버다. 스코어링 매트리스를 구성하는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로그 10을 취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더하는 연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똑같다면은 그 probability를 로그를 취한 값을 이제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코어링 매트리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통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고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일 먼저 구하려고 노력해본 사람들이 이제 데이호프랑 뭐 이런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구했느냐? 1%의 아미노산이 변화되는 그런, 그러니까 100개의 아미노산 시퀀스 중에 하나의 아미노산이 변화되는 이러한 진화 데이터베이스를 쭉 모은 거예요. 쭉 모았어요. 그래서 1572개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1%를 변할 때 뭐가 어떻게 변하는 확률이 가장 높더라라는 거를 이렇게 테이블화 했던 거죠. 그래서 알라닌이 대부분은 알라닌으로 남아있는데 알지닌으로 2개 정도, 만 케이스에 대해서 2개 정도가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베이스를 쭉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의 아미노시드가 변했을 때 어떻게 아미노시드 하나가 다른 걸로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느냐, 요거를 이제 쭉 데이터베이스로 모은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probability를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100개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변했다면 그것이 만약에 A라는 알라닌의 포지션이라면 알라닌이 딴 걸로 어떻게 얼마나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확률적으로 구한 거죠. 구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가 변했을 때, 2개가 변했을 때, 3개가 변했을 때, 그러면은 100개가 변했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이 판 매트리스를 그냥 멀티플로 계속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은 100개를 곱하면은 뭐 100번 이런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아미노시드들이 변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가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번을 변하게 하면은 이제 아이덴티티는 한 40%까지 단백질의 경우에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80변의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은 아이덴티티는 20%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80% 일어나는 동안에 같은 아미노산이 다시 한 번 더 뮤테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있고, 백 뮤테이션이 일어날 확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80번의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아이덴티티는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200번 정도 1%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뭐 한 25% 정도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아이덴티티가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한 250번 정도 뮤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가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를 250번 정도 곱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팜 250 매트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팜 250을 업데이트한 버전이에요.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업데이트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코어링 매트리스다. 바로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로그 값이니까, 로그 10 값이니까 11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 높은 값이죠. 그래서 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그냥 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 다른 걸로 갈 확률보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알라닌이 알라닌으로 보존되어 있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죠. 시스테인보다. 시스테인이 시스테인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알라닌이 알라닌으로 보존되어 있을 확률은 그거에 비하면 뭐 10배, 9승배 정도 낮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알진, 아스파라긴으로 변화할 확률은 그럭저럭 높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스테인 같은 걸로 변화할 확률은 훨씬 더 낮다. 마이너스면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루는 거죠. 0이면은 그냥 랜덤하게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 랜덤하게 일어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화 과정에서 더 많이 관찰되는 것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관찰이 안 될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코어링 매트리스의 개념입니다.